종목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김민서 연구원님, 네. 상한가 종목이 있으셨다면서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파인DNC라는 종목인데요. 네. 사실 이 종목이 테마 그 반기문 유엔 총장의 그 테마랑 약간 그 엮여서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 테마성이 소실되면서 굉장히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사실 여태 주식하면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밀려내려는 급락은 사실 처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굉장히 좀 메리트를 좀 느꼈고요. 기술적인 네, 반등이 나올 네, 것으로 맞습니다. 네, 판단했다는 차트 거죠. 분석으로 네.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었고 이게 예상과 맞아가지고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퍼센트나? 거의 한 60% 육박하는 아, 수익이 나지 한 않았을까. 종목으로 60%요?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창 솔루션도 10% 이상 수익이 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대창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원하던 그런 테마성이 아직 형성이 되지 않기 전에 지금 시세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오진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 지금 들어가도 혹시 괜찮은 네, 걸까요? 지금 들어가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말씀까지 도와주셨고요. 또 정치 테마 좀 말씀해 주셨.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2024년 8월 28일 전일 증시는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영향으로 보안 관련주들이 전일에 이어 금일도 주도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변화가 있다면 기존 대장주인 센즈랩, 디지캡, 한싸, 모니터랩이 조정이 나온 반면에 후속주인 신시웨이, 핀테, 플랜티넷이 전일과 반대로 대장주 역할을 한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지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시면 현 흐름상 이제 시초가가 이렇게 약상승으로 시작을 하다가 바로 또 이렇게 밀리는 모습인데 크게 밀리진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큰 변화는 없었어요. 다만 금일 나스닥이 1% 이하로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오는 거 봐서는 갭으로 한번 이렇게 좀 그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예상대로 이렇게 갭상승을 메꾸는 흐름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테마주 위주의 이런 주도주 장세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를 잘 선별하셔가지고 차트를 통해서 단기적 관점으로 보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일과 크게 의견은 다르지 않아요. 전략적으로는 크게 의견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종목 중에 이제 애니능률 제가 전일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 나올 것 같다. 300일선까지 이제 도달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한번 강슈팅이 나올 거다 했는데 역시나 강하게 슈팅이 나왔고, 제가 예상한 그 목표가가 5,200원이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5,200원을 찍는 모습입니다. 진짜 덜도 말고 5,200원 딱 가고 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S24 S24는 한번 먹었죠. 이날 이제 27일 한번 수익 내고 재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 그래서 상승 흐름으로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밋밋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살짝 단타를 치셨으면 뭐 짧게만 2, 3% 먹는다 생각하시고 단타를 치셨다면 뭐 나쁘지 않았겠지만 이 종목은 좀 끌고 가셔도 제가 봤을 땐 크게 나쁘진 않다. 앞전 고점은 돌파가 나온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5일선을 이렇게 먹는 모습은 아니어가지고 살짝 조정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하방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살짝 밀다가 뭐 이런 움직임으로 해가지고 신고가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뭐 금일 무슨 재료가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강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고려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정말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매매한다 하신 시청자님들은 보지 마세요. 이 종목은 좀 이제 끌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야.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은 뭐 팀F 때도 그렇고 팀F 때 좀 할만했죠. 이 꼴이 계속 길게 시세가 나왔고, 근데 현 흐름상으로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좀 좋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뭐 한 달 정도 여유분을 갖고 좀 끌고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보유하시되, 난 단기적인 관점을 본다. 그러면 매도하세요. 어차피 손실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K 삼양, 생각보다 LK 삼양은 수급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장 초반에 이제 하락이 시작하면서 300일선을 그래도 지켜줄 줄 알았는데 무너뜨리는 형태예요. 다만 이게 페이크일 가능성도 크다. 거래량이 소폭이죠. 앞전에 대장 거래량에 비해서 소폭인 거래량으로 흔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세력들이, 개인들이 많이 따라붙다 보니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찍어내린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300일선을 이렇게 바로 죽인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돼가지고, 앞만 봐도. 그래서 일단 금일 하루 지켜본 다음에 재차 또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하루 더 지켜보겠습니다. 왜냐면 금일은 살짝 약상승이나 약보합으로 끝나고 다음날 이렇게 급등 나올 수도 있거든요. 금요일날 때 또 모양을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지켜보겠다. 그리고 KB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음봉 모양일 때 이거 이 부분인데 이제 5일선도 또 깨버리는 형태여가지고 이건 좀 흐름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거래량은 물론 거래량이 수폭의 거래량으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금일 이렇게 장대 한봉이 나올 수도, 왜냐면 5일선이 100일선을 돌파했잖아요. 그러니까 급등이 나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수급이 강하게 돌아도 할 말이 없어요. 하루 딜레이 돼서 조정이 나온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급등이 나와도 할 말이 없겠지만, 일단 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일 하루는 일단 모양을 보고 또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흐름상으로는 뭐 거래량부터 뭐 모양상을 봤을 때는 아직 매도할 때는 아니다. 뭐 손절을 때리실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 금일하루 좀 지켜보신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은 수급이 점점 이게 확장되는 모습이죠. 근데 양봉이 연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음봉이 나올 때는 됐어요. 아니면 금일 그냥 신곡 한번 나와주고 끝날 수도 있는 건데, 반대로는 살짝 나오다가 음봉 모양 한번 잡아주고 이렇게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앞전 고점은 저는 이제 넘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전 고점이 넘기지 않고 혹시라도 음봉 지형이 또 이렇게 받아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도 보유하셔도 전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이렇게 쌍바닥 흐름으로 해가지고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 흐름상으로는 한번 밀릴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바로 수급이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지 않으면 음봉 모양으로 잡고 밀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금요일날 때 상승 흐름 신고가 나오고 이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유트리 같은 경우는 뭐 예상대로 시초가가 약세였죠, 전일. 그래서 한번 밀릴 때 공략해 보셔라. 그래서 장중에 이렇게 밀리다가 밑골이 길게 타면서 양전환되는 모습도 보였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가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이 종목. 실적 좋은 종목은 이렇게 한 방에 죽일 일이 없어요. 여기에서 조금 조정 흐름 나온 다음에 뭐 이렇게 끌어올려도 끌어올리지 이렇게 팍 밀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만큼 차분히 좀 이렇게 시세가 나올 때까지 좀 홀딩 하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크게 무리는 없어요. 제가 항시 말씀드렸죠. 스트레스 받으면서 종목을 이렇게 뭐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도 이런 종목 그냥 하나 잡아놓고 시세가 이 앞전 고점 넘길 때까지, 앞전 고점 넘길 때까지 그냥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전략도 나쁘지가 않다. 왜냐면 좋은 종목이잖아요. 망할 리는 없으니까. 일단 시간 끌면 무조건 이거는 투자자들이 이길 가능성이 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엠폭스 코로나 음압병실 관련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전일 기준에서 수젠텍하고 세니젠이 좀 수급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세니젠은 엠폭스 관련주죠. 그에 반해서 이제 납폭되어 있는 종목, 이 종목은 상승 흐름을 유지한 종목이어서 당연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납폭주에서는 정말 뭐 제대로 시세가 나온 건 수젠텍이었는데, 수젠텍도 18% 정도 나오고 이렇게 다시
7.92%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고, 그 외에 이제 넵지노미스라든지 그 다음에 진메트리스, 진메트리스 같은 경우는 둘 다 7%대 상승이 나왔는데 뭐 적은 상승률은 아니죠 사실. 근데 그래도 부족하다 많이. 왜냐면 이렇게 애초에 상한가 이렇게 잘 나온 종목들이 7%밖에 안 나오고 밀어? 저는 이게 약간 좀 의구심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반등이 나오진 않는 건 이제 낙폭주들보다 급등하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사실 타점을 잡는 전략이 심리적으로는 더 편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급등하는 종목들보다는 낙폭주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타점을 잡는 전략이 심리적으로 더 편할 수 있거든요. 낙폭 종목들 이렇게 크게 밀린 종목들이 오히려 매수해 두면 그래도 이 정도 조정 나오는데 강한 반등 한번 나오겠지. 한때 주도하는 종목이었는데 툭하면 상한가 나오는 종목이었는데 이런 종목 일정 조정 나오면 상한가만 안 나오겠어? 약간 그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저처럼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는 이게 세력들도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따라붙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큰 시세를 내지 않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기간 조정을 살짝 거쳐가지고 정고점 부근이나 아니면 신고가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종목 대부분 뭐 넵지노미스도 그렇고요. 뭐 웰크론 그 다음에 다 비슷해요. 모양이 너무 신기할 정도로 비슷해요. 음압병신 GH 전세 막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흐름을 보면 이건 그냥 거량이 안 나오거든요. 상승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럼 옆으로 뭐 한 2주에서 길면 한 달까지 긴 다음에 끌어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이렇게 흉보하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다시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분간은 이러한 관련주 이제 엠폭스 코로나 음압병실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을 아낄게요. 왜냐면 생각처럼 수급이 잘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매수하셨다면 기다리셔라. 왜냐면 어차피 소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가는 형태예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죽이는 형태는 아니에요. 왜냐면 거량이 워낙 세게 들어왔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거량이 워낙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 저점이 잡히면 옆으로 긴 다음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단기적으로 강한 이제 좀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 때는 옆으로 긴 다음에 이렇게 강하게 이제 기간 조정을 받은 다음에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이런 종목은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갔던 것 같아요. 거의 이런 패턴들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안 나오고 지루한 흐름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간 조정을 받고 간다. 이렇게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순절하실 필요 없고 그냥 그 진입하셨다면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일 이제 관심 종목들은 약간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고 가져와 봤어요. 근데 한 종목이 아니라 다양한 종목을 그냥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금일 보안 관련주 쪽을 또 봅니다. 다만 전일 이제 시간에 이제 상승 순위를 보면 뭐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는 전기차 화재 수혜주죠. 그래서 전기차 화재 수혜주들도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고 뭐 밑에 쭉쭉 보면 뭐 슈어스푸트 테크 이런 종목 SOS래 뭐 이런 종목들은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죠. 그래서 금일 아침에는 아마 자율주행차 관련주들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 화재 수혜주들이 반짝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어요. 뭐 역으로는 뭐 전일 주도했던 종목 있죠. 전일 주도했던 잠깐요. 보안 관련주 전일 주도했던 보안 관련주들이 금일은 뭐 장 초반에 조정이 살짝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장 초반이 지나면 좀 강하게 또 수급이 들어올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종목들을 왜냐면 제가 이 다양한 종목들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대장주는 센즈랩이잖아요. 센즈랩 그다음에 센즈랩 그다음에 디지캡 그다음에 뭐 한싸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전일 상한가 친 종목들이어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면 이게 살짝 밀리면 이제 5일선 부근까지 가잖아요. 그럼 밑꼬리 달고 다시 또 상승이 나오는 격이거든요. 뭐 센즈랩도 그렇고 다 비슷해요. 센즈랩도 이렇게 뭐 센즈랩은 1% 정도의 뭐 이렇게 상승을 끝났던데
뭐 살짝 올린다 하더라도 음봉만 한번 잡고 밑꼬리 단 형태로 이렇게 뭐 시세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뭐 조정이 나온다면 한번 음봉으로 세게 한번 밀고 금요일 날 때 뭐 이렇게 시세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후속주들 좀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는 후속주를 보시면 뭐 CQ센 종목이 좀 헷갈려서 CQ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강하게 밀었죠. 근데 대량 거래량이 이제 이제 파란 거래량이에요. 음봉으로 둘러싸여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제 매도 물량으로 이렇게 터진 건데, 매도 물량이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면 위에서 놀다가 민 거기 때문에 중간으로 봐야 돼요. 거래량은 이게 다 매도 물량으로 본다라는 거는 좀 오버다. 그래서 나온 시켜 보더라도, 나온 시켜도 뭐 이런 형태로 윗꼬리 길게 해서 수급이 이렇게 나왔고, 그럼 파수도 그렇고요. 뭐 사이본, 그 다음에 CU박스, 그 다음에 뭐 크라우드웍스도 뭐 보면 좀, 근데 일단은 뭐 CU박스라든지 뭐 나온 시큐어, 뭐 파수, 뭐 이런 종목들 보면 공통점이 크게 빠질 자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5일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빠져봐야 5일선 부근이거든요. 그러면 5일선 부근까지 민 다음에 밑꼬리 달리면서 상승 흐름이 다 나오는 격이에요. 이제 파수부터 뭐 라운 시큐어, 뭐 시큐센, 뭐 CU박스, 그 다음에 뭐 ICTK도 있죠. ICTK 뭐 보면 한방 뭐 짧게 빠진 다음에 다 5일선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D캡, 한싹, 모니터 랩도 한번 보죠. 그래서 이 종목들 봐서는 끝날 것 같진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 밀더라도 하방으로 세게 밀 자리가 없다. 그냥 살짝 민 다음에 밑꼬리 다는 형태로 다시 강시세가 나올 수 있는 형태다. 대부분 보안주들이. 그래서 보안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면 뭐 대표적으로는 대장주가 센즈랩이잖아요. 센즈랩이 시세는 제일 강하게 갭으로 나왔고, 장 초반만 하더라도 그 사실 센즈랩이 대장주격이긴 합니다. 뭐 금일 뭐 신시웨이라든지 뭐 후속주격으로는 뭐 핀테, 그다음에 플랜티네, 뭐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왔지만 내일은 반대야. 또 조정이 이쁘게 나왔기 때문에 기존 대장주인 센즈랩에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겠느냐, 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민다 하더라도 사실 매수 기회고, 이렇게 대장주격은 신고가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밀다가도 또 밑꼬리 단 형태로 또 신고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그래서 기존 원래 뭐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보안주들이 다 강시세가 나올 거라고 봐요. 아니면 이게 너무 갭이잖아요. 너무 불안하다 싶으시면 뭐 모니터 랩도 괜찮고요. 모니터 랩은 아예 음봉으로 몸통에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시간으로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 종목은. 그래서 보면 뭐 1.53% 밀렸네요. 그러면 만약에 갭으로 민다, 그러면 이렇게 밀렸을 때 밑꼬리 단 형태로 장대 한봉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단기적으로 노려보셔도 괜찮다. 부담이 없어요. 밀리게 된다면. 밀려서 시작하면 크게 내려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맥점이에요. 마음 편하게 이제 진입하셔도 되는 맥점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대장주 센즈랩, 일단 뭐 이 종목이 그래도 탄력은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내가 좀 약심장이라면 이 종목보다는 모니터 랩을 좀 편안하게 좀 매수하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외에 한싹도 있고, 한싹도 또 갭으로 태어나서 얘도 마찬가지로 좀 강하게 갈 것 같긴 보이네요. 디지캡도 그렇고, 디지캡도 괜찮네. 모니터 랩하고 디지캡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은 그런 형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Q센, 뭐 ICTK, 뭐 나온 시큐어, 뭐 파수, 사이본, 뭐 다 비슷해요, 차트가.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조정 나왔을 때 좀 진입하시는 전략으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종목 그래도 보안 관련주는 적어드리겠습니다.
대장 중 갭으로 나온 종목이 한싹이었죠. 뭐 이 정도 내에서 한번 관심에 넣으신 다음에 흐름 보시면서 단타 치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